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부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그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부분입니다. 그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 노동조합과 회사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그 해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협약이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러한 의견은 중재 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노동조합법 3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재 재정이라는 것은 노사가 노동위원회가 중재 재정을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단체협약은 노사가 결정하는 기준이지만은 그 처음에는 다 동의를 했지만은 그 해석 및 이행 방법에 관해서 항상 그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약에 근로기준법보다 미치지 못한다 하면은 그 자체는 효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실한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단체 교섭을 하다가 나온 사실인데, 그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외국인을 먼저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은 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그리고 외국인도 동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상에서 해야 되고, 단지 외국인은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반면에 그 노동조합은 외국인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고 이런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규직을 아니면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먼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 당사자가 의견이 달랐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단체 이러한 외국인을 먼저 구조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사 쌍방이 그러면 노동인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어느 일방이 노동부의 질의신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 노동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사건인데, 외국인을 먼저 해고한다, 이런 거는 사실 노동조합에 외국인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사측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하고 또 근로기준법 6조에 차별금지 있는데, 국제에 의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강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노동조합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은 원래 비자를
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간만 보호되는데 그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비교할 때 이 기간제를 먼저 내보내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예 뭐 좀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은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왔지만은 또 그 우수한 기능력이나 또 장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전문직 E7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옛날에는 5년만 근무하면 바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 성실 근로자 그 혜택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10년을 근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단지 단기간 근로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여기 외국인을 먼저 정리해고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때 사측가 의견을 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노사가 좀 절충을 해가지고 외국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와 같이 노동력 그 빈틈을 이제 메꿔야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체협약의 해석 이행 방법에 관한 의견이 불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협약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쌍방이 동의로 노동인의 의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사가 동의하지도 않고 또 단체협약의 해석에 불이치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같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아니고 단지 해석 이행 방법 의견이 다를 때는 여기 노조법 34조에서 지적한 얘기한 바와 같이 노사 쌍방이 의견을 노동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에 관련해서 또 추가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사의 어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노사 결정되는 이런 단체 협약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 되면은 노동조합한테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없게 되면은 최저임금이나 최저 기준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